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격동의 코인장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패턴, 이게 그걸 바탕으로 한 이번 하락기를 한번 맞춰보는 그런 표를 한번 이 기자분이 한번 만들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11년 같은 경우에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이 차트에서는 베이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최저점까지 68%, 파이널 워시아웃, 마지막 어떤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워시아웃이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급격한 상승이 나온, 그리고 이렇게 약간 베이스 살짝 반등, 하락의 반등 시점, 그 시점까지도 베이스의 어떤 기준선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하락, 워시아웃, 파이널 워시아웃, 마지막 설거지, 그 시점까지 56%. 그리고 여기서도 2018년 마지막 그 상승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 약간의 반등,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50% 파이널 워시아웃, 그것까지가 이제 올타임 하이, 여기 최고점에서 어떤 이렇게 하락된, 최고 낮은 가격까지 하락된 그 시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까지의 어떤 반등, 그리고 이 지지선을 보여주는 이 베이스 선,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하락 46%, 일정 하락이 좀 점점 이게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이긴 해요. 68, 56, 50, 그리고 46,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 과거의 어떤, 이게 왜 과거 차트 하면서 막 운운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과거 차트?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이 왜 과거 차트에서 동일한 패턴, 동일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 그리고 차트에 막 이런 쌍바닥 패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이런 패턴, 약간 저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패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 차트, 그리고 월스트리트가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패턴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기본 암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차트 상에서, 그리고 이 어떤 자연 법칙상 만물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보나치의 원리 이러면서 피보나치 차트 이렇게 쭉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뭔가가 전부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실. 좀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도 이제 좀 차트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만을 바탕으로 한 어떤 추론이에요. 사실 요 기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표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 차트 이 4개의 섹션으로 분류된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론 어떤 서두에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요렇게 좀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사실 어떤 거래소 이슈, 그리고 시장 상황, 금리 상황, 연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그 금리를 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절대 이 부분만으로 어떤 뭔가를 예측하는 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차트쟁이들, 그게 도대체 너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차트는 어차피 그냥 그림일 뿐이야.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트는 다르게 움직여. 그런데 제가 차트쟁이는 아닌데, 저는 차트를 그렇게 엄청 맹신하진 않는 편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있죠. 진짜 트레이더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저희 구독자분들보다 어떤 투자,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뛰어날까요? 아니면 저희보다 더 못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혹시 해보실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차트를 가지고 노네요. 뭐 이런 약간 이런 W 패턴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막 파동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림 그리고 막 이 지지선 저항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저희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저희보다 100% 똑똑하면 똑똑했지? 물론 뭐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머리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분명히 그들보다 많은 수익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봤었을 때 과연 더 똑똑하냐 아니면은 더 모자라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 말고 요 분야만에 있어서, 요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이런 시장 그리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제 생각에는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는 거 보면 사실 글쎄요. 차트, 뭐 차트쟁이 요런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같이 차트를 가지고 논하니까. 예, 일단은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윌리엄 슈베르그 19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파동 하락? 이번 주 비트코인에서 알아야 할 5가지라고 합니다. BTC 가격은 타이트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분석가들은 위험자산 보유자들에게 암울한 연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말이 암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힘들 때 힘들어요. 사실 이게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저는 코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그 기술적인 확신이 너무나 큰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뭔가 가격 하락이 오면 솔직히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그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그냥 관심이 크게 없고 그냥 약간 투기적인 느낌으로 그냥 투자를 하신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로.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진짜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사이트를 기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사이트 기르면서 약간 이렇게 토론하고 각자의 멘탈을 잡아주고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자, 오늘도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는 코인이 커튼을 그렸는데, 커피를 한잔 하고 있네요. 저도 지금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시황을 분석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 약간 테이블도 이 나무 느낌이 아주 잘 그렸어요, 정말. 코인텔레그래프 커튼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최신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 프린트 주변에서 불규칙한 거래 행동을 본 후 그 쌍은 그 이유로 너무 친숙한 현상 유지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장이 제공할 것이 거의 없이 크리스마스로 절뚝거리면서 모든 분석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입니다. 평균적인 비트코인 보유자에게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BTC는 2년 전, 심지어 5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2017년 그때의 고점이 지금 가격보다 좀 더 높죠. 그랬었을 때 얼마나 사실 이게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때 고점에 사신 분, 한 4년을 버텨서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안 파신 분들 지금 가격이 더 내려왔어요. 5년 전보다. 이거 참, 이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근데 여기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저하고 같은 생각이 드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표현 딱 읽었을 때 싸다. 너무 싸다. 5년 전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네? 진짜 싼 가격이구나. 이 생각이 정말 첫 번째로 들었는데, 혹시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니까 지금 계단식 하락이죠. 이렇게 하락을 주고 약간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주고 또 약간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엄청난 이 바이낸스 식인가요? 여기가 바이낸스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하락을 주고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다들 아시죠? 제풀에 제가 걸린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바이낸스에서 먼저 거래소에 준비금 증명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인 업계에 준비금 증명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바이낸스에서도 그 약간의 오차가 있긴 했죠. 물론 바이낸스가 FTX만큼 분명히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을 테고 그만큼 차오장펑이 어떤 자신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바이낸스조차도 약간의 오차가 있었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준비금 증명 절차를 맡은 어떤 그 회사에서 이거 여기서 손을 떼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BNB 토큰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1세대 바이낸스 거래소, FTX 거래소, 1세대 선물 거래소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규제와 맞물려서 규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규제가 분명히 도입을 돼야 되고 좀 더 투명한 코인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거래소 이슈들이 한번 싹 정리될 필요 정도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피해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바이낸스가 남아있는 선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규제를 통과한 그런 거래소들 중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투명한 거래소들이 출시가 된다면 물론 바이낸스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래소들이 존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 안에서 조금은 혁신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BNB 토큰 같은 경우에 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등 거래소로서 BNB 토큰을 홀딩하고 있으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혜택적인 측면을 이 BNB 토큰이 하락을 하면 과연 누가 이 토큰을 계속 홀딩을 할까요? 조금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아쉬울 수 있겠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느낌 때문에 분명히 개개인들이 혜택보다는 아마 조금 하락을 더 보기 전에 팔아버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잠재적으로 약 $10,000의 낮은 가격을 목표로 하는 인기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크립토 토미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는 BTC가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범위의 하한선에서 바닥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볼륨 지원은 약 $11,000에서 $9,000입니다 라고 하네요. 11,000에서 $9,000라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돈 1,000,000원이면 BTC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근데 하나 제가 제 인사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TC 하나에 1,000,000원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자, BTC 하나에 1,000,000원. 자, 이거 10년 뒤에 혹시 BTC 하나에 얼마 갈 것 같으세요? 혹시 구독자분들? 저는 그냥 제 투자 권유 아닙니다.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냥 저는 지금 1,000,000원 쳐다도 못 보는 가격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 1,000,000원 있잖아요. 10년도 아니야. 2030년에 1,000,000원보다는 높을 거예요. 분명히 한 2배에서 3배. 진짜 못 잡아가지고 한 3,000,000원은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최소. 그러니까 이게 저보고 뭐 코아카야 너 이제 가격 예측까지 막 그렇게 남발하고 너 그렇게 하면은 시청자들 너무 기만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최소 3,000,000원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특정 금액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서울 집 한 채 가격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가격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BTC 하나에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시기가 아닐 수도 있죠. 2030년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먼 훗날의 가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일단은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뭐 1000만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네요.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인사이트들을 한 번씩 보면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확한 추정기에서 읽은 매우 강력한 미국 GDP, 연준은 하이킹을 계속할 것입니다. 연준이 하이킹을 계속한다는 뜻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그런 말 같아요. 하이킹이 이제 한국말로 등산 뭐 비슷한 거죠. 올라간다는 그런 뜻인데 뭐 앞으로 뭐 계속 해봤자 개개인들에게 무기가 뭡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개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시간이라는 무기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이 공포 같은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자는 이런 알고리즘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자들 진짜 한 10년 이렇게 바닥을 기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세력이 그렇게 개개인들이 팔기만을 기다렸는데 안 팔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요. 그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어떤 종목 혹은 산업군에 있는 것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었을 때 이게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물론 차트 이런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뭐 여기서 롱 잡고 여기서 숏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능했으면 모두가 다 직장 안 다니고 이거 하죠. 근데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실 저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여기 또 보면 나오네요.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뭐 이거 피보나치 비율인가요? 그리고 이거 엘리어트 파동에서 하락 국면에 있는 5파동이죠. 5파동에 4파동을 정확하게 찍고 그 다음에 5파동 마지막 하락을 9,000달러 선까지 하는 약간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2023년 5월달 정도에 5파동 마지막 하락을 찍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실 이게 파동이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맹신을 해서 요대로 막 투자를 하고 여기서 지금 이 제가 표율을 보여드렸다고 해서 약간 막 갑자기 여기서 막 풀숏을 때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100%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상황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표율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텔레그래프에서 시황 분석 이런 기사가 나와서 조금 구독자분들이 조금 인사이트를 기르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저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런 거를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저도 한 번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시점 뭐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저도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이런 하락장 시장을 글쎄요, 겪는 게 어떻게 보면, 자,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자, 긍정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코인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으신 분들, 돈 주고도 못 배울, 진짜 2번 다시는 안 올 인생에서 고액 과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혹시 어떠실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다음 시장에서 분명히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약간 이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 다들 막 자기만의 막 스토리가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 어디서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막 자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기에, 저희가 보기에 얘기만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공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모습만을 대중에게 보여주잖아요. 저 밑에 암흑기에 있었을 때는 그 모습을 대중들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가 아직 성공하기 전이니까. 근데 성공하고 나서, 상승이 다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성공했다,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저 암흑기를 겪었던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암흑기를 겪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던져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암흑기에 있을 때 정말 버텨서 결국에는 그 시장 속에서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났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뭐 희끗희끗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나이가 든 어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중년의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저도 뭐 지금 성인이긴 하지만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향후 성공을 되돌아보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을 한번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방송 하나하나를 찍으면서 제 인사이트,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에 맞는 이제 제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분명히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아마 뭐 10년, 20년, 뭐 30년 뒤에도 남아 있겠죠. 그때 제가 제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몇 살 때의 코아카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야, 진짜 지금은 내 모습은 이런데, 야,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회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오늘 영상 약간 좀 넋두리 표현이었나요? 어떻게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매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명씩 늘어나는 거 보면서 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부족한 코아카인데 유튜버 이게 지금 122명 가까이 구독자가 느는 거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더 실력을 갖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